존경하는 광화문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경재 후보님께서 어제 저하고 같이 전두환 대통령 그 빈소에 갔었는데, 이제 조물권 마치고 지하 1층에 기자실이 있는 그 대기실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아주 그 조객들이,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그 몰려오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진짜. 뭐 언론은 한가하다 그러는데 한가한 게 아니라 줄을 서서 조문할 정도로 조문객이 많이 모이셨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조문객들이 김경재면서 그 외치는 그런 그 대통령 후보는 김경재, 대통령 김경재 하는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뭐 가까이 있는 친구라서인지 잘 몰랐는데 어제 그 현장에 가니까 김경재 후보가 이제 뜨고 있구나. 지금 이제 사실 김경재 후보가 지금 후보 출마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잘 알지는 못했는데 어제 그 많은 군중들 앞에 가보니까 김경재를 찍겠다, 대통령 김경재, 이런 얘기를 듣고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가 북한이냐 남한 땅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양쪽 광고를 난 걸 봤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날 조선일보에 양쪽 면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한쪽에는 사랑의 제1교회 불법 명도 사건을 엄단하라, 또 한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법이었다. 이 두 광고가 우리에게, 국민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대한민국이 지금 종교 자유의 탄압을 받고 정치적인 학살받는 대한민국이나 라는 아주 축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1교회 불법 명도 사건을 엄단해라 는 내용은 뭐냐면, 정가은 목사님을 구속하고 탄핵하고, 또 사랑의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그러한 불법으로 탄핵하라고, 심지어는 1000에 가까운 그 평가받고 있는 교회를, 땅을 불과 83억 원에 명도하려고, 강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억울한 광고가 이 신문에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오늘날 종교 자유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국무부가 이 소위 말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들을 막내서 한 보고서 중에
세계에서 가장 종교를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1등 국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수젠 솔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란 분이 57개국의 269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정관 목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을 비판하고, 또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몇 개의 양심적인 교회들을 폐쇄 조치하려고 탄압하고 박해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즉각 중단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또 워싱턴에 있는 국제종교 자유정상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미나를 여는데 한반도의 종교단체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탄압받고 박해받는 상황을 남북한 한반도 이 얘기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지금 탄압받고 있다. 특히 정관 목사가 구속되고 체포되고 불법 강국무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보면은 아까 세계 종교 탄압 국가에서 1등 국가가 최악의 국가가 북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 활동에 가담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즉각 체포되고 처형되고 고문당하고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책을 소지하더라도 즉각 정치 수용소에 가서 감옥에 가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현재 정치 수용소가 몇 군데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적게는 5만에서 7만 명이 좀 감옥에 갇혀 있고, 많게는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이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종교 탄압것만 해도 약 1,400건이 되고, 종교인 살해한 것만 해도 1,260명이 살해당하고 실종자가 46명. 이런 최악의 종교 탄압 현실이 국제종교 자유 정상회의에서는 그런 탄압이 한반도 남한에서 남쪽에서도 지금 그러한 잔악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에 와가지고 깡패 용역들을 들여다 놓고 교회를 부시고 사람을 폭력하고 심지어는 많은 숫돈물도 가져가고, 이거는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만이 최악의 종교 탄압이 아니라 남한 문재인 좌파 정권도 북한 못지않는 최악의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이 광고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다. 내용을 보면 국회 탄핵이 불법이고 무효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판결이 불법이고 무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순 세력의 좌파 세력의 기획과 가짜뉴스 선전선동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면서 요 얘기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2명, 국정원장 4명,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12명,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등등 약 10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210여 명이 지금 감옥에 있거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북한의 그 악랄한 포악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제1호가 이영호 군 참모장이에요. 이영호 참모장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을 보호했던 보호자예요. 그냥 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장성택이 고모부 그 희와 약 60명을 현장에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총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권단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정권을 겁이 나니까 자기 형을 김정남 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시켰던 그 잔인한 인권을 탄압하는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그러한 잔인한 일이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현재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숙청당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종교 탄압을 받고 북한처럼 정치 학살을 당하는 이 장면이 여기가 남한인가 북한인가 여기가 김정은 정권인가 착각할 정도로 가슴이 섬찟한 그러한 광고가 지난번에 났어요. 양쪽에 한쪽은 종교 탄압, 하나는 정치 탄압. 북한 김정은 정권과 뭐가 다르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학살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면 언론 학살이에요. 언론에 의해서 학살이에요. 그냥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온갖 불륜 관계가 있다는 등 얼굴 수술했다는 등 온갖 거짓말.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10월 24일 날 2016년 10월 24일 날 JTBC에 의해서 거기에 무슨 연설문이 들어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청와대에 기밀문서가 200개, 300개, 수백 개 있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언론에 의해서, 학살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했습니다. 마치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나치가 유태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제일 처음에 언론에 의해서 학살을 먼저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은 수전노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못쓸 사람이다, 상달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언론풀이 해가지고 상종을 못하게 완전히 독일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언론에서 학살한 다음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한 겁니다. 그 수법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에서 지금 좌파 언론들이 유태인의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똑같은 방법으로 박근혜 대표와 대통령과 그 보수 자유파들을 학살시켰던 것입니다. 이 수법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똑같아요. 국회의장 불법 탄핵이라든지 또는 헌재 불법 심판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너무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안 될 건데 구속이 시켰어요. 왜? 갑본에 의해서 짜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영원히 감옥에다 가둬놓고 죽여야 되니까. 마치 김정은이가 공업부 죽이는 식으로, 장성태 죽이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죽이려고 하니까 엮어가지고 했다. 엮은 것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예요? 최순실하고 뇌물을 경정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뇌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또 이재명 부회장하고 무슨 묵시적 청탁하는 걸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꾸며가지고 박영수 특검이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다 한 거예요. 왜?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날 구속을 시킨가? 이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짜여진 갑본에 의해서 나를 구속시키는구나. 재판은 하나 많아. 불참한 거예요. 그런 역사의 진실을 밝힐 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영수 특검이 요즘에 이놈의 새끼가 사장동, 대장동 비제 안 낀 데 없더만 까득까득 끝이 없는 비리덩어리 박영수 어제 오늘 보니까 50억짜리 서클에 들어가서 조다받고 있지만 아주 잔인하게 한 거예요. 김정은이만 잔인한 게 아니라 문재인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앞잡이 박영수. 심지어는 인권단체에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남북한을 얘기했어요. 남북한 엠네스티가. 국제 엠네스티가 인권단체가 발표했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쥐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현실이다. 남한의 정치범들은 수백 명을 처형하고 학살해서 이건 적폐청산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으면서 반대파를 피해 숙청을 하고 있다. 여러분, 독일의 아우슈비츠가 감옥이 수용소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도 제2의 아우슈비츠가 존재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난 11월 23일 날 났던 양쪽의 광고를 보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대한민국의 탄압의 고발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간에 떠도는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아의 3대 아시아의 피해 숙청의 3인방이 있다. 그 3인방이 뭐냐? 한 사람은 시진핑이고 한 사람은 김정은이고 또 한 사람은 문재인이다 라는 SNS 글이 떠들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잘 뽑아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그래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똑바로 뽑아야 한다. 이러면 2030 세대가 포퓰리스트다,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 듣는 후보는 절대 안 되고 또 2030 세대들이 정체가 불명하다, 자유우파의 본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후보도 어렵다고 봅니다. 진정한 자유우파의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지금 내년 선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체제전쟁 아닙니까? 체제전쟁. 체제전쟁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체제가 승리할 때만이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참상을 나타내는 이런 광고는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후보를 잘 뽑아야 됩니다. 고발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종족 탄압과 정치 탄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